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는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변화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성상하고 경애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평안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전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근면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적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절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이어서 불교 가릉빈가 합창단의 합창과 국방부 군악대대의 반주로 추도가 고 박정희 대통령 영전회를 합창하겠습니다.
이어질 연주들은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살아생전에 즐기시던 애창곡들입니다. 연주는 한울림 앙상블과 사선 의원을 지낸 이규택 전 의원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연주의 진행은 대한민국 성우들의 살아있는 전설이신 성우 고은정 여사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경제는 다시 세울 수 있지만 국가 안보는 무너지면 끝장이다. 당신의 뜨거운 혼불은 유비무한 액자를 집무실에 걸어두고 부국 강병을 다졌기에 오늘의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이 여기 있습니다. 박정희 작사 작곡 나의 조국, 백두산의 푸른 전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상 이결에 지켜왔네. 무궁화꽃 피고 저도 유구한 우리 역사 굳세게도 살아왔네. 슬기로운 우리 결에 영롱한 아침해가 동해에 떠오르면 우람할 수 없는 금수강산 여기는 나의 조국. 조상들의 피땀 어린 빛나는 문화유산 우리 모두 정성 다해 길이길이 보존하세. 삼국 통일을 이룩한 화랑의 예정신을 오늘에 이어받아 새마을 정신으로 영광된 새 조국의 새 역사를 창조하여 영원토록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 서해안 바닷가에서 백곰이라고 불리우는 미사일의 도도한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열강들의 견제와 공세에 굴하지 않고 우리 손으로 쏘아 올린 세계 순위 7번째 쾌거였습니다. 백곰이 하늘로 치솟은 그해 10월, 연구진과 함께 감격을 나누는 저녁 자리에서 당신께서는
애창곡 짝사랑을 부르다 말고 자리를 비셨습니다. 잠시 후 눈시울이 붉어져 돌아온 당신 앞에 좌정은 숙연해졌습니다. 4년 전 1974년 8.15 광복절에 당신을 겨냥한 정탄에 대신 산화하신 영부인 유경수 여사의 빈자리가 목을 메이게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번째 식민지하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당신께서는 그 시절 유행했던 남인수의 황선 예터를 귀에 익히며 야무지게 애국혼을 키웠습니다. 허물어진 이 나라 성터 위에 주저앉아 허무한 방황만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두 눈 부릅뜨고 떨쳐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한데 뭉쳐 고슴도치가 돼야 한다. 제 아무리 덩치 큰 코끼리나 사나운 사자라고 해도 전신에 가시를 세운 고슴도치를 함부로 못한다. 사생결단 자주 국방 의지를 다짐했던 당신은 과연 이 나라의 선지자셨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 이 시대 이 역사의 선구자가 되기를 선언합시다. 일송종 푸른솔은 늙어 갔어도 한 줄기 해랑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지난날 강가에서 말 달리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나. 영들의 우물가에 밤 새소리 들릴 때 뜻깊은 용문교에 달빛 고이 비친다. 이어 하늘 바라보며 활을 쏘는 선구자, 용주사 저녁종이 비암산에 오를 때 하나의 굳은 마음 길이 새겨 두었다. 조국을 찾겠노라 맹세하던 선.
다음은 고인의 명복을 비는 조총 발사에 이어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조총은 3회 발사됩니다. 조총 소리에 놀라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대 조총 발사!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가족 인사가 있겠습니다. 유가족을 대표해서 차녀이신 박근영 여사님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귀한 발걸음 행사에서 존경하는 감독의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 수 없지만 총회도 계시고 부지사님도 계시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경제 사회 행사를 마친 말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고 좀 나경원 감사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가족 같은 추모사를 해주신 대표님, 인환 소장님, 김소연 사무총장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 인터넷상으로 많이 왜곡돼서 올라오고 있는 내용들이 이런 말씀들이 잘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젊으신데도 대단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연주를 해주신 이규태 여러분, 문학회 여러분, 조경 참가 여러분, 모은 정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인사를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온 말씀은 우리 VIP님이 석방되시고 처음 여러분들을 뵙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서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써온 것을 낭독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께서 석방 되시기까지 그 긴 고난의 시간을 늘 함께 해 오셨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시사철 폭염이 기색을 부릴 때나 혹한으로 얼음 꽝꽝 언 땅 위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양심과 지성의 목소리로 지지를 호소해 주신 바로 그렇게 박 대통령을 지켜주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내빈 여러분을 비롯하여 그동안 1000만이 넘는 수많은 광화문 태극기 애국자님들과 또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김없이 변함없이 박 대통령 석방 운동을 펼쳐주신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도부 또 모든 당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재차 3차 머리 숙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는 못해도 심지어 해외에서까지 손에 태극기를 들고 먼 이국 땅에서조차 집회를 여시고 다 함께 적극 동참하시어 열렬한 응원을 보내주신 해외 동포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그 열정, 때론 물심양면을 통한 기나긴 헌신에 가족의 일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거듭 뜨거운 감사함과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제 이곳 저희 부모님 묘소를 찾아 각별히 참배를 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시하여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조금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행정안전부에서 실무 출첵을 맡은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듣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가 이제 그때 얘기하다가 서울 외곽의 지역을 왔다 갔다 할 때는 광역버스가 참 편하더군요.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그게 다 정부 3.0 정책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잘 모르지만 웹 2.0이라고 하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인터넷이 조금 좀 진화가 되면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장된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뭐 복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필요한 거를 찾아내는 정책에 많이 반영을 해온 건데 그때만 해도 빅데이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 보고를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실무 보고하기 위해서 들어갔더니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이제 2.0을 3.0까지 업데이트 시켜서 앞으로 민생, 일자리, 사회 안전망 확충에 적용하자는 그런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내비쳐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뭐 2013년도만 해도 4차 산업 얘기도 나오지, 4차 산업이 인공산업이 주력사업 아닌데, 인공지능이 주력사업인데 그런 얘기가 나오지도 않을 때였는데 전문가인 그분 자신도 미처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놀랐고 또 그분이 특히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또 김대중 대통령 시절을 거쳐 역대 정부 혁신 업무에만 종사를 해왔다고 하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가져가서 분석을 해본 결과 더 놀라운 건 박 대통령이 그렇게 구상해보고 설계해본 그 수준으로서의 그분 표현을 빌리자면 그 수준으로서의 지향점을 박 대통령이 이미 간파한 것은 물론 그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걸 보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 아마도 전자공학도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서 박근영 씨가 지금 타고 온 그 광역버스 그게가
이제 시민의 발인 모든 교통 수단 그게 바로 정부 2.0에서 그 이제 아주 이제는 3.0으로 그러니까 국민의 요구를 막 하기 전에 미리 국민이 알아서 그러니까 정부 1.0은 가만히 국민은 있고 정부가 알아서 이렇게 해주면 있는 범위 내에서 받는 거. 또 정부 2.0은 이렇게 국민이 이것 좀 해주세요. 해서 정부가 해주는 거. 3.0은 미리 선제적으로 장애우들은 어디가 불편하고 뭐가 어떻고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해야 되고 이런 장비를 우리가 마련해야 되고 이런 게 3.0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걸 했기 때문에 지금 광역버스나 일반 버스의 전광판을 보면 옛날에는 막차가 왔나 벌써 차고지에 다 들어가서 버스가 퇴근을 했는데도 오는가 안 오는가 계속 기다려야 되고 그런 그 정보 정부가 각 공유하고 있지 않는 그 정보들을 이제는 다 공유하고 노출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제 시민 편의성을 봐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셨고요.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이런 분야, 예를 들어서 감사원, 경찰청, 보험건강 같은 그런 기관의 정보를 공유해서 협업을 해보니까 실종자 369명 중에서 369명을 찾았고 또 144명을 집으로 돌려보내드렸다 이런 얘기 또 뭐 칭찬받은 얘기 꾸중 들은 얘기를 하면서 많이 박 대통령께서 푸시를 하셨답니다. 소위 책을 하면서 이 3.0 정부 3.0 비전 이거 선포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고용 창출이 얼마나 몇 프로가 됐는지를 계속 보고하라고 자꾸 체근을 하셔서 아주 애먹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끝나라고요. 그래서 그 관공 50개나 되는 관공서에서 볼멘 소리를 해도 무조건 3.0으로 밀어붙여서 국민의 편의성부터 좀 해결을 해달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건 그 송파 3번형 사건의 충격을 그때 2014년 2월달 충격받은 그 대통령께서 그 평소에 해당 관서의 직원들이 가스나 전기가 끊기고 메타가 안 돌아갈 때는 좀 그 해당 가정에 방문도 해보고 그래서 미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절차 방지를 지금 다 하고 계신 그런 일들이 또 그때 시작됐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듣고 인터넷에서 정부 3.0 비전 선포식을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그 하독 간호사님 아까 인현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무슨 국제 여성 경비가 있어서 나왔다가 하시는 말씀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독일에서 도움을 듣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 인생을 이제 조국에 와서 좀 보내고 싶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볼 겸 경찰님사 오셨는데 우리는 이제 거기 인사말을 하는 차례에서 그 어려운 시절에 가셔서 묵묵히 그 대한민국 국민의 인내심을 보이고 참 얼마나 어려운 그 일을 하셨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긍지를 심어주셔서 또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그런 시절에 많이 빛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식사를 하고 뒤로 두 여성분이 저를 이렇게 끌고 오셔서 눈물 글썽글썽 하시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안부를 물으면서 사실 우리가 독일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느냐 우리가 종잣돈을 거기 가서 독일에서 열심히 일해갖고 조금 고급으로 종잣돈을 많이 보냈는데 다른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해외 노동 인력이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고 그랬는데 한국은 그거를 천배 만배 흘려놨다는 거. 그게 오히려 박 대통령한테 고마운 생각을 하게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현 목사님가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가부수 같은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 애로를 다 극복하시고 준비해 주신 정 회장님께 또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오늘
여기 모두 앉아 계신 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민족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조국 근대화를 위해 헌신하셨던 박정희 대통령 43주기 추도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묘소로 이동하여 헌화의 동향이 있겠습니다.